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체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소프트웨어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뭐 주가를 보면은 약간은 실망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 왜 실망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이번 분기 매출은 544밀리언이었고요. 가이던스가 540에서 550밀리언이니까 가이던스는 충족을 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에비타, 그러니까 조정 에비타입니다. 이거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131밀리언으로 마진은 2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4분기부터 조정 에비타가 흑자 전환을 했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은 보였다. 근데 이제 이 조정이라는 게 뭐 스톡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125밀리언 정도의 넷 로스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숫자 자체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업부별로 보면은 이것도 조금 신기했는데 크리에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189밀리언 정도가 나왔고 YOY로는 플랫한 수치고 QOQ로는 마이너스 2% 정도.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지금 얘네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었죠.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이언 소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이번에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55밀리언 정도고 YOY 165%, QOQ로는 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언 소스 인수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수 효과를 다 제거했을 때 그러니까 프로포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 정도. 오히려 그로우 솔루션이 조금 괜찮게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수 효과가 조금 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줬는데 크리에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분기부터 중국 제외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중국을 제외하면은 잘 하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죽쓰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면은 YOY 기준으로 19%인데 중국을 끼니까 이렇게 플랫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UGS, 그 유니티 게임 서비스죠. UGS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가 굉장히 이제 신규 게임이 런칭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YOY 기준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러니까 기고 효과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게임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애초에 산업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저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은 잘린 CEO가 얘기를 했었죠. 그 PS 사업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인데 이 부분은 위탁을 한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렇게 직접 솔루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트윈이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기업들이 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얘네가 이걸 돈을 받고 그 솔루션을 짜줬었는데 지금 우린 이거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 잘할 수 있는 IT 기업들한테 이제 위탁을 주고 우리는 그 엔진이나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S 사업부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YOY에서는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 QOQ 하다고 합니다. 그 플랫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점유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4% 정도는 플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인수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이 많이 화났을 텐데 그 런타임 요금제가 있었어요. 10월 말에 이제 얘네가 우리로 만든 그 게임한테 이제 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난리가 났었고 CEO도 잘렸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수익 부진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로우솔루션은. 근데 지금은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언급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실행 과정에서 약간 고객들과의 마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변경의 영향이 24년에는 미미하지만 그러니까 24년에 이렇게 어렵게 런타임 요금제를 바꿨는데 24년에는 효과가 없다. 하지만 그 후 고객들이 이제
런타임 요금제 충분히 우리가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한 후에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 고객들이 받아들이냐가 문제지.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긴가민가 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주주 서한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주주 서한에서 얘기한 거는 저는 어찌됐든 뭐 임시긴 하지만 CEO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 수익화 솔루션에 더 많은 그러니까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라고 했고, 특히 디지털 트윈과 같이 우리 능력이 명확한 우위가 있는 사업부에 초점을 둘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이번 분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자세한 내용 밑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뻔한 얘기죠. 크리에이트와 그로우 간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그로우 내에서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부 간 크리에이트랑 그로우 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중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그나마 이번 분기에 좀 하이라이트 되는 내용인데, 대규모 비용 감축이 시작될 것이다. 뭐 작년에도 했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비용 감축은 24년 첫 분기에 종료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특정 제품을 중단하고 뭐 여기에는 PS 사업부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인력 자체를 감축하고 사무실 규모도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성장주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닌데, 어찌됐든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이던스. 음. 앞서 말한 비용 감축의 완료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2분기면 그렇게 막 엄청 먼 미래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가이던스를 갑자기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지난 분기에는 가이던스를 높였거든요. 되게 자신감 있게. 근데 갑자기 이번 분기에 가이던스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물음표가 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Q&A 나올 때도 가이던스 미제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가이던스를 안 줬지만 지난 분기에 가이던스를 줬잖아요. 피지컬 이어 23년도에 가이던스를 줘서 이제 좀 역산을 하면은 4분기의 매출은 542에서 622, 지금이 544였죠. 음. 근데 여기보다 이제 덜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 에비타는 58에서 78밀리언 정도가 이제 저번 분기에 줬던 가이던스대로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 분기부터 비용 감축 효과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현 CEO가 하는 거니까 이거보단 더 잘 나와야겠죠. 그래서 매출은 542 QOQ로는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고,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최소 80밀리언은 넘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면은 뭔가 사업에서 삐끗하니까 얘네가 가이던스 폐지했다라고 받아들여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럼 뭐 어찌됐든 아직 4분기 실적은 전혀 나오지 않은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 분기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EO 코멘트가 있었는데 여기를 되게 좀 집중해서 봤는데 좀 많은 내용을 했지만 사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큰 내용은 뭐 제가 짚어드릴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화면을 중지시키시고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Q&A로 들어가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Q&A도 뭐 딱히 이렇다 할 좀 와우 포인트는 없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CEO가 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현재 비즈니스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니까 유니티의 상황을 지금 너가 어떻게 보고 있냐. 그리고 이전 커리어, 뭐 레드햇에서 오래 있었죠. 이전 커리어에서 해왔던 것들과는 어떻게 그 경영 유사성을 찾고 활용할 계획인가. 뭐 좋은 내용이죠. 앞으로의 너 새로운 유니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게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고요. 어, 핵심은 이거죠. 그 레드햇에 처음 갔을 때도 분명히 좋은 제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다른 작업들이 너무 많다는 게 어찌됐든 공통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이랑 좀 연관이 되는 거죠. 비용 감축을 시키고 조금 더 핵심 사업이 뭔지 이거를 조금 다시 재정립한 다음에 여기에 포커싱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비용 감축이랑 PS 사업부를 없애는 것도 여기에 다 일환인 거겠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주주 소환에서 가격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4분기까지는 조금 출혈이 있고 그 후는 뭐 딱히 이것 때문에 매출이 깎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게임 개발자들과의 신뢰는 좀 다르지 않냐? 이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뭐 한번 보시죠. 일단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처음 정책에 언짢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 말이 되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도 그 우리가 이제 왜 런타임 요금을 부과했는지 우리 제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주니까 이런 게 돼요? 그럼 우리가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베타 고객으로 참여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로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런타임 요금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갔다가 제품 설명을 듣고 요금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고 제품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CEO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우리가 전달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면 현재 개발자들이 이 요금은 조금 후순위로 두고 제품에 집중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뭐 이게 사실이면 좋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가이던스 미제공에 대해서 의아해할 것 같다. 앞으로 많은 변화와 기회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유니티 자체가 되게 성장 산업이니까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중요한 시기에 가이던스를 미제공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가 가까운 장래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런 뭐 질문 자체는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빠르게 진행하고 그 후에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블라블라 얘기를 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24년에는 성과가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얘네가 다이어트를 빡세게 할 테니까 그 뒤에 우리가 수익도 창출하고 매출도 증가하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현재 회사가 전반적인 제작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월에는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2분기만 좀 참아달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내년에 대한 자신감은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숫자를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컨택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인지 아니면 뭐 좀 잠재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얘네가 기대하고 있는 매출이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숫자적인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서한에서 UGS가 전년 대비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 기고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당 분기의 기대치와 비교해서 성과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이던스나 얘네가 말한 가이던스는 그로우 솔루션이랑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나와 있지만 이 그로우 솔루션 안에서 뭐 UGS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디테일한 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UGS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냐. 두 번째로 그 아이언소스의 교차 판매 기획,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잘 나고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은 우리는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뭐 이것도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UGS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 분기는 좀 기대치에 미치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는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이번 분기 실적이 좀 답답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좋은 질문을 던졌는데 되게 애매하고 그냥 모범적인 답변만 내놓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AI 측면에서 봤을 때 뮤즈랑 센티스 제품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공유해주라. 그리고 클로즈 베타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 실적으로 이 도구들의 베타 버전은 언제 종료되냐. 그러니까 이 지금 뮤즈랑 센티스 때문에 주가가 한번 팍 올랐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언제 수익화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그 암스테르담에서 이번 주에 그 개발자 컨퍼런스 콜이 있거든요. 유니티. 거기에 와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다 하면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 개발자 콜을 뭐 들어야겠지만 뭐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EO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유니티와 함께한 시간이 짧다 너가. 그래서 현재 유니티가 영위하는 엔진 사업 분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진이죠. 투자자들의 가장 큰 질문은 지금 유니티가 이 게임 엔진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수익 자체는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격차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줄이기 시작하냐. 그리고 런타임 피와 같은 모델이 어떤 장점이 있냐, 아니면 뭐 다른 사항이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답변은 런타임 수수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는 런타임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대내외적으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다. 되게 교과서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부에서 우리가 런타임에 더 많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런타임 요금을 부과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런타임 중요하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에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은 얘네 내부적으로 개발자들도 이 런타임의 가치를 더 많이 넣어야 우리 수익이 더 창출이 된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런타임에 돈을 부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런타임이 지금 가치가 있다는 개념과 런타임에 가격이 붙어 있다는 것은 되게 건강한 개념이다. 대내외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무슨 느낌인지 뭐 저만 지금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좀 답답한 컨퍼런스 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향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직장을 영구적으로 맡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CEO가 지금 임시직이죠. 임시직인데 너가 지금 영구적인 CEO가 될 거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이미 지금 일부 해고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사업에서 지금 남은 부분이 무엇이고 간결한 사업이 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대규모 조정에 대한 그런 색상을 공유해줘라. 이런 내용이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항공업계에서 왔기 때문에 그 레드햇 전에 지금 델타인가 거기에서 이사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공산업에서 얘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운영상 최적화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인원은 적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사업부를 정리하고 사람을 정리하면은 이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해가지고 수익 창출이 되면은 남아있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핵심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경영자 마인드인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독불장군 같은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 맞나? 교과서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배우긴 하죠. 경영에서도 그렇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거죠. 운영상 최적화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업부 다 줄이고 핵심 사업에 포커싱을 하는. 이거는 숫자로 나와야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서 딱히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굉장히 좀 찝찝한 실적 발표였다. 저도 되게 막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가지고 되게 많이 공유를 드리는데 이번 분기에는 숫자로 뭐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숫자로 얘기를 한 거는 4분기 가이던스를 다 폐지를 했지만 그 전에 줬던 가이던스를 계산으로 4분기의 레베뉴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이 정도만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랑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4년 1분기에서 얘네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라면은 뭐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 물론 매크로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최고점을 찍었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이 매크로적인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본인들의 자유지만 어찌됐든 저랑 서퍼님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뭐 5불에서 10불 차이 나는 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 돌아왔는가, 이 기업을 믿을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펀더멘탈에 대한 증명이 뭐 전혀 없었던 실적 발표다. 그래서 가이던스 미제공의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런타임 피에 대한 내용도 되게 형식적인 말들로밖에 안 들렸다. 네, 저는 이렇게 이번 실적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총평은 뭐 이 실적을 보고 유니티를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유니티는 놔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4분기랑 1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좀 보면서 5불에서 10불 정도 더 비싸게 사더라도 뭐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 천천히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뭐 급할 것도 없는데 지금 금리 상황에서 금리도 굉장히 높은데 굳이 뭐 급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니티에 대해서 알아봤고 서퍼님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은 혼자 얘기를 했는데 서퍼님이 없어서 좀 그 속도 조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엔 되게 빠르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궁금하거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니까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유니티 소프트웨어 실적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